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오늘도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청년 정치인, 우리 지역 청년 정치인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상 김해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성록 전 창원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도 깨졌습니다. 2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막바지의 공천 작업이 이어지고 있고 잠시 후에 짧게 다루겠습니다만 경남 같은 경우는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방 의원들이 역시나 선거를 앞두고 바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두 분도 선거 앞두고 방송 출연도 하듯이 다들 바쁘신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여유로운 시간만 주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 의원들에게요. 그런데 최근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경남도의회 맹탕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에 출석률 부진하고 수기 부족 등에 대한 비판인데 김유상 의원, 이 도의원의 관심이 22대 총선에 더 쏠려 있다 이런 걸 지적하는 기사 같은데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임시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사전 설명회 이런 것도 저희는 또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도 이번에 이제 임시회를 저희도 거쳤었는데 김해시 의회도 사전 설명회를 한 이후에 저희가 임시회를 열게 되니까 오히려 질문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또 임시회 이외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라고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는 저희가 또 밤을 샌다든지 충분히 그 회의 시간을 길게 사용하면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의회 입장이 이제 매번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번은 아닌데 그렇게 좀 말씀을 저는 이렇게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매번 아닌데 총선이 지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에 공천 보면은 친윤이든 친명이든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 공천권에 좀 기초를 많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방 의원들에게도 이입해서 쓴 기사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우선 우리 김유상 의원님께서는 이제 아직 현역 의원이시기 때문에 조금 이런 기사에 대해서 옹호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 의원의 구조상 공천권을 가진 지역위원장 또는 이제 국회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본분의 역할에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임시회라든지 여러 가지 의회하면서 심의 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몇 분 안 되는 시간 잠시라도 와서 지금 도의원의 역할은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원의 역할이 선거운동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행해지는 의회 절차에 대해서는 따라야 된다. 그리고 보통 보면 지금 90% 몇 명이 출석을 안 했다는 말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출석해놓고 그냥 중간에 가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게 좀 적혀 있더라고요. 출석률이 95%인데 한때 끝까지 남아서 표결한 의원이 이날 43명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출석률보다 나중에 재석률이 더 낮는 것도 문제고요. 첨가를 쓰신 분이 8명 정도로 나왔던데 이분들은 양반입니다. 첨가를 써놓고 안 오시는 분들은 되게 양반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도의회나든지 도의회뿐만 아니라 시의회 실정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유권자들의 조금 더 질책이라든지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의회, 도의회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시의원, 도의원이 있는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고 어제 광양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그 시청 공무원에게 시의원이 또 프로포즈를 했다. 결혼해달라 공개 프로포즈를 했다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가 좀 다들 바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각자의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도 공천 작업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4월 10일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짧게 언급했는데 총선 대진표 경남에 있어서 한 곳이 비어 있었거든요. 김해갑입니다.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 국민의힘 본선 후보로 나서게 됐고요. 현역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상대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상 경남의 대진표가 완성됐다는 거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겠고 앞으로 또 저희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대진표가 윤곽을 전국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싸우고 공약 좀 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공약을 궁금해하면 또 당에서는 구호를 던지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제시를 했는데요. 총선 핵심 구호 이렇게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입니다. 자, 여당의 구호 김유성 의원 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설명드리기 전에 예. 사실 저희가 대선 슬로건이 조금 뭐 집중을 받거나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사실 총선 슬로건이 이렇게 또 집중받는 이런 경우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런 이 흐름을 잃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땐 센스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라는 요 내용에는 책임감 있는 여당으로서 이제 정책에 저희가 좀 집중하고 좀 속도감 있게 실행을 좀 강조하는 방안으로 좀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민들에게 좀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삶을 바로 바꿀 수 있는 예. 이런 정책에 집중하겠다. 말뿐만 아니라 좀 행동으로 예. 뭔가 보여드리겠다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네. 파악하면 될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나오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여당의 구호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국민의힘의 구호가 이제 국민의힘이 합니다. 뭐 지금 합니다라고 한다는데 저는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사과 한 개 10,000원이라는 이 경제 폭망에서 뭐 사과 한 개 20,000원으로 하겠다는 건지 국민의힘이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총선 때만 되면 이제 단체로 무릎 꿇는 사진을 보이면서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던 국민의힘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구호조차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가장 먼저 가는 그런 구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희 10대 공약 모르시죠? 네네. 공약이 있습니다. 뭐 일가족 모두 행복, 뭐 촘촘한 돌봄 양육 환경 구축, 그다음에 뭐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 제고 등등 많은 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국민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일 수 있지만은 이재명 후보도 이재명은 합니다 했지만 아직까지 본인의 입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모습만 보였지 민주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는 모습이 아직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찝었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약을 모르는 이유를 아까 모르지 않냐고 물어보셨는데 모르는 이유가요. 공약보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깐죽거리는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SNS에서 풍자를 했듯이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공약이라는 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뭐 좀 우스갯소리렇게 말씀드리면 박덕흠 의원처럼 뭐 미리 축하 파티를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네. 조금 더 파고 들어보죠.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는 박덕흠 의원 그 무슨 얘기인데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추상적인 표현입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선 축하 파티를 이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벌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난달 27일이고요. 지난달입니다.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 총선 당선을 가정한 파티를 열었다. 동양일보가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했고 박 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레터링이라고 합니까? 네. 이게 보면은 이미 사선 박덕흠 언제나 진심인 금사모 일동 이렇게 남긴 지지자들의 케이크 선물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는 설레발은 필패다 이런 얘기도 하곤 하는데 네. 지상욱 전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네. 평가를 하십니까? 이거는 뭐 정치권에선 궁금하네요. 스포츠는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정치도 똑같죠. 뭐 골프랑 정치는 뭐 고개 들면 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 지금 선거가 시작도 하지 않고 본 선거 기간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미리 축하 파티를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정말로 오만하다.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말로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한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내용은 뭐 저보다 같은 당에 있는 김유성 의원님께서 한번 더 평가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엄중 경고 조치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하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지지자 모임에서 케이크를 했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엄중 경고까지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 박덕흠 의원의 의지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분위기상 지금 저희 분위기 좋거든요. 이대로만 간다면은 충분히 서울에서도 영남권에서도 충분한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스포츠처럼 미리 이렇게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조금 더 반감을 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빠른 조치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엄중 경고를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빠른 조치를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엄중 경고라는 것이 정말로 그냥 말뿐인 것 같아서 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국민의힘 뭐 한동훈 위원장께서 얼마 전에 뭐 국민의힘에서 1배 있습니까? 했는데 1배 글을 제시했던 사람을 공천을 줘서 한번 망신을 산 적이 있고요. 지금 뭐 재심사 과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었죠. 뭐 5.18을 뭐 국민의힘 그 전문에 실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5.18 망언을 했던 사람을 또 공천을 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한동훈 위원장이 엄중 경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경고인 것인지 국민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뭐 구애도 있었습니다만 합니다. 양당 똑같을 것 같습니다. 네. 유권자들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선거대책위원회 오늘 닻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체제로 운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포함됐고요.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렇게 3인방 이루어졌습니다. 출범식 이후에 오늘 첫 회의도 가졌다고 하는데 선대위 명칭이 정권 심판, 국민 승리 선대위입니다. 자, 당 각오 그리고 이 선대위에 대한 설명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선관위 이제 회의가 시작되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를 핵심 구호로 하려고 했는데 얼마 전 선관위에서 이 문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되게 황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정말로 윤석열 정부는 국회하고 MBC 빼고는 대한민국 모두를 장악했지 않냐 할 이제 걱정이 될 정도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회의를 보면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구호를 가지고 회의를 시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못 살겠다 땡땡땡, 못 살겠다 땡땡땡이라는 걸 많이 외쳤는데 뭐 대표적으로 못 살겠다 검찰 독재, 못 살겠다 뭐 이틀막 정권, 못 살겠다 경제 폭망. 워낙 뭐 못 살겠다 할 것이 많아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못 살겠다라는 멘트를 많이 했던 것처럼 일단은 윤석열 정권 심판과 못 살겠다라는 멘트로 선거를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해찬 전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님을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했는데 뭐 이분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이제 계파의 색이 크게 있다는 것보다는 이제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해왔던 중진의 그리고 무게감 있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뭐 특별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가자는 뉘앙스로 이 두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했다라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이수민 전 장관이 나와가지고 조금 민주당의 컬러에 좀 튀는 컬러를 입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지만 지도부 입장에서는 튀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느낌에서 이 두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했지 않나 싶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었는데 뭐 대기종군하겠다 이런 답이 왔다고 그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단합의 계기도 될 것 같고 조금 흐트러져 있던 그 특히 2월에 공천 잡음이 있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추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여당의 입장에서 보기에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지난 대선 당시에 사실 이제 이해찬 이제 전 대표께서 이낙연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이 결과물이 지금 오늘날의 이런 지금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 최고 어른이 이해찬 대표가 지금 당장 온다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거든요.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이 전국을 돌파해내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부패에 의해 망하고 진보는 분열에 의해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번 선거에 보면 민주당이 부패와 분열을 저는 동시에 안고 이래 뛰는 선거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진보에서는 좀 진보의 양심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2022년 5월에 공직과 정치로서 이제 저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마감을 하겠다. 다시는 이쪽으로 이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3월 11일이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을 지금 만드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 그동안 쌓아오셨던 정치인으로서의 좀 명예와 소신 이런 것들이 좀 실추되지 않을까 사실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과연 이분들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김부겸 총리의 역할은 좀 미미할 것이다. 그래서 제발
우리 또 이준석 대표한테 김종인 위원장 같지만은 사실 지금 그 날고 날아다니던 김종인 위원장 역할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하루 빨리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히려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또 인천에 나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본인 뭐 적극적으로 유세도 할 수 있고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자율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하던데 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번 총선에서 지금 실시간 댓글로도 무술준협님께서 총선 승부처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네. 경남 특히나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낙동강 벨트입니다. 이곳에 여야 지도부가 이번 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는 14일이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15일. 그러니까 각각 뭐 부산, 김해 등지를 둘러보고 표심 단속에 선제적으로 나서게 될 것 같습니다. 김해 얘기 나왔는데 그 김유성 의원이 또 있는 김해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의 방문. 지금 김해 갑을도 그렇고요. 양산을, 낙동강 벨트 이 세 곳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현역이 지금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곳에 온다. 또 한 번 뭐 반전의 계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년 동안 또 민주당 일당 체제의 그런 자리였고 북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존에 계시던 이제 의원이 이제 후보군보다는 새로운 후보들이 이렇게 온 만큼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부산 이제 경남권에서 가장 격전지는 김해 가불과 저는 성산구 정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만 떼고 보면은 영남권이 의석수로 봤을 때 한 25%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벨트가 뭐 지금까지도 소위 뭐 보수의 텃밭이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이게 신도시가 또 들어서고 하면서 진보 성향이 강한 곳들이 여러 곳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대 때 또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셨던 이런 국민들의 성원을 잊지 않고 지역 현안 잘 챙기고 그런 모습 지금 잘 보여서 포지티브한 선거를 가지고 간다면은 다시 한번 저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창원 성산구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야권에서 또 단일화 이슈가 나왔어요. 허성무 민주당 후보와 진보당 이영건 후보가 단일화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민주당 지상록 전 의원의 말씀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파고 있습니다. 뉴스파다 오늘 경남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상록 전 의원 차례인데요. 낙동강 벨트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각 당의 뭐 수장 격인 두 사람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석이 있는 곳이고 또 어찌 보면 3석밖에 없기도 합니다. 반드시 사수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방문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이제 영남권이 가장 의석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낙동강 벨트는 이제 국민의힘의 세가 강한 영남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 요충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께서 오셔가지고 조금 뭐 당의 결집이라든지 중도의 표수를 조금 옮겨 주셔야 이제 의석을 비슷한 상황에서는 의석수를 하나라도 더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총선이 한 자리 한 자리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는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민심의 이제 바로미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낙동강 벨트에서 조금 또는 당에서 지도부에서 좀 더 이제 집중 포화를 해주시면 의석수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낙동강 벨트 얘기하고 있었는데 실시간 댓글로 부울경 바람이 분다. 부울경 조국 바람이 분다라고 지금 섬호정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부울경 이야기로 넘어갈 건데 조국 혁신당 이야기 곁들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고 본인은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제3지대 쪽을 살펴보면은 개혁신당은 초반 페이스보다 지금 좀 잦아든 모양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과 함께했다가 11일 만에 또 분열이 됐다가 이 가운데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요. 기세가 창당대회부터 그리고 민주당과 비례대표에 있어서는 좀 애매한 접점,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뭔가 나름 풀어가면서 거침없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처음에는 이제 우리 뉴스팟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려가 조금 섞였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우려는 기대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조국 혁신당의 위세가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선 뭐 조국 혁신당의 1호 인재영입 이제 신장식 변호사의 말을 좀 빗대어 말하면 뭐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이야기하면서 12석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제 말을 새삼스럽지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실제 12석은 힘들어도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12척만큼의 역할은 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뭐 개혁신당이나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보다는 훨씬 더 미래가 밝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신장식 변호사가 뭐 지민 비조 지민 비조 말이 좀 어려워. 본인도 말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저도 말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민주당은 지역구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앞서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 얘기하니까 정치 술수다. 그리고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했다면서 급조된 방탄 정당답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다. 일단 조국 혁신당의 대부분의 지지가 아무리 이제 호남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아까 그 신장식 그 변호사께서 변호사 말씀 주신 그 민족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아무리 호남에서 지지를 받는데도 이런 쪽에 이거를 조국에 그걸 같이 이제 믹스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정치적인 행보가 사실 민주당과 별 다를 게 없거든요. 조국 혁신당도. 그래서 사실 뭐 불체포 특권 뒤에 뭐 숨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볼 수 있고요. 사실 저는 정말 본인이 뜻을 품고 갔다 그러면은 비례보다는 지역구에 선출직으로 뭔가 좀 나서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는데 이미 비례대표 나오시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셨고 그렇다면은 조금 당선권보다는 조금 더 멀리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제가 아마 판단할 때는 1번은 아마 여성이 가야 될 것 같고 한 3번 안에 본인 이름을 넣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선거의 시작 자체가 지금 정권 심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거기에 계속 중심을 두고 이제 전략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컷오프를 당하거나 탈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걸 계속 같은 맥락으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결국 저는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현 상황 같으면은 뭐 10석도 가능하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많아봤자 뭐 한 2-3석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성록 전 의원. 뭐 조국 혁신당이 이제 민주당 이중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중대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맞다고요? 네, 조국 혁신당에서 민주당과의 노선을 같게 하겠다.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다르지만 결과적인 노선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노선을 같은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조국 혁신당의 지금 지지세도 높은 것이 조국 혁신당은 다른 걸 뭐 비전제시 안 했으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한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 여론이 받쳐져서 조국 혁신당의 지금 지지율이 높아진 것이거든요. 김유성 의원. 그 심판에 대한 이제 본질은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이제 요구하는 것이고요. 사실 국민들 대다수가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방금 이중대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병립형을 가야 된다고 했지만은 준영동제로 가고 그러면 지금 조국 혁신당과 또 지금 있는 민주당의 또 그 비례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유성 김혜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지성록 전 창원시 의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